사막에 물을 가둔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몽골 고비 사막 한가운데 세계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했던 말입니다. 영하 40도의 겨울, 모든 수분이 증발하는 악조건, 심지어 중국조차 수십 년을 내달렸다가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물을 만들겠다. 오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15년 프로젝트,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막에 물을 가둔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2000년대 초반 몽골 고비 사막의 한가운데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환경 전문가들은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극저온, 여름이면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이 모든 수분을 증발시켜버립니다. 평생 사막 연구에 매진한 전문가들도 이곳에서의 물 관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적이었던 건 선례였습니다. 중국이 이미 수십 년을 매달렸던 프로젝트였고 결국 실패로 돌아간 땅이었거든요.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으로도 안 되던 일을 한국이 해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대다수가 포기하는 그곳에서 한국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여기에 물을 만들겠다.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미디어들은 이를 무모한 도전이라 부르기도 뻔한 보여주기식 원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술자들은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보다 절실했거든요. 중국도 포기한 땅, 왜 한국은 들어갔나? 흔히 고비 사막은 단순히 몽골의 광활한 황무지로만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곳은 매년 봄 한반도를 덮치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 중 하나였거든요. 매년 봄이 오면 대한민국은 하늘을 잃었습니다. 황사가 몽골에서 출발해 신의주를 지나 한반도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는 역대급이 되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경 밖의 문제라 한국 정부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항의도 요청도 결국 외교적 문제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막을 수 없으면 바꿔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국제 원조도 보여주기식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숨을 지키기 위한 장기 투자였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자기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투자했습니다. 기술을 투자했고 인력을 투자했고 무엇보다 15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모두가 나무를 심을 때 한국은 물부터 봤다. 기존의 사막 녹화 사업은 하나의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먼저 나무를 가져가서 심고 물을 끌어다가 붓는 식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실패. 나무들은 죽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비용을 들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막은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무는 자라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물이 머물 수 없었습니다. 물을 아무리 주어도 사막에 흐른 물을 붙잡지 못했고 강한 바람이 물기를 증발시켜버렸습니다. 게다가 고비 사막의 바람은 일반적인 사막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강풍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혁신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나무부터 심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신 물그릇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위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역발상의 접근이었지만 이것이 전부를 바꾸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영하 40도를 견디는 물그릇.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본격적으로 물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강물을 인공적으로 가두는 댐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몽골의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댐 건설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겨울에 콘크리트가 얼면서 팽창했고 봄이 되어 녹으면서 수축했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콘크리트는 전부 갈라져 내려왔습니다. 물그릇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영하 40도를 견디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설계가 나왔습니다. 특수 구조물을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강상류에 이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라있던 강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금씩이었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물 한 방울씩이 모여서 고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람을 막지 않으면 숲은 없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비 사막에는 또 다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강풍입니다. 나무가 겨우 뿌리를 내릴 즈음이면 모래바람이 밀려와서 모든 걸 쓸어가 버렸습니다. 묘목들은 뿌리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물이 있어도 나무는 자랄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은 또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초대형 방풍림을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의 길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고비 사막을 휩쓸고 가는 모래바람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그 사이에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땅이 숨을 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방풍림이 설치되면서 조건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도 있고 바람도 잠시 머무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그제야 묘목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풀잎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방울의 집착이 만든 기적. 하지만 진짜 핵심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한 일은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모으고 바람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는 물이 많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흘러내려가거나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점적 관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관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량의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무식으로 뿌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뿌리에만 한 방울씩. 이 집요한 방식이 사막의 상식을 깨뜨렸습니다.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확히 필요한 곳에만 물을 전달했습니다. 마치 뿌리를 직접 안내하듯이 정밀하게 수분을 공급했던 겁니다. 이 기술이 있었기에 사막의 악조건 속에서도 나무들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이 집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철학이었습니다. 황무지에서 숲으로 1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은 눈도 뜨기 힘든 황무지였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도 어려운 생명이 완전히 단절된 땅이었습니다. 모래와 돌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풀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드문드문했지만 나무와 풀이 자라면서 숲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누군가는 길다고 했고 누군가는 짧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바꾸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세계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한국이 해냈다. 몽골의 고비 사막은 변했습니다. 완벽한 숲은 아니지만 확실히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의 집요함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한 진짜 이유.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는 사막을 살렸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몽골의 땅이 변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반도로 날아오던 황사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봄 대한민국을 뒤덮던 황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어린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몽골의 경제를 돕는 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국제 원조 외교도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어려운 나라를 도우면서 동시에 자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국경을 넘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총칼이 아닌 기술로 이를 이루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닌 15년의 집요함으로 이를 이루었습니다. 각 챕터마다 기술을 개발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개선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불가능이 일상이던 사막에서 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경 밖 사막에서 자기 나라의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한 나라가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